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6일 김종훈 기자는 서울고검에 출석한 서민석 변호사의 발언에 레거시 미디어가 주목하지 않는 핵심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 변호사의 워딩 중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수원지검 부장 검사장과 통화입니다. 박 검사뿐만 아니라 당시 수원지검 차원의 조직적 대응 정황과 맞물리는 발언입니다. 당시 G2보 라인에서 서변에게 계속 변호 맡아달라 요구했습니다. 아주 상황이 재밌어집니다. 이어 오후에 법무부는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의 정지를 명하였습니다. 검사징계법 제8조에 따라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오늘 해당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을 정지해 줄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하였고, 법무부 장관은 비위 사실의 내용에 비추어 해당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직무집행을 정지하였습니다. 현재 대검은 2차 종합특검에 이첩된 수사 사건과 별개로 서울고검의 인권침해 점검 TF를 통해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으로 감찰 결과에 따라 신속 엄중히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종합특검의 권양빈 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종합특검의 서울고검 인권침해 TF 사건 이첩 관련해서 저희는 일단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경위는 2025년 9월 달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증언 관련 진상 확인 조사 및 결과 보고 지시를 했고, 그에 따라서 대검이 서울고검에 인권침해 점검 TF 구성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도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종합특검법 2조 1항 13호에 윤석열과 김건희가 본인 또는 타인의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및 공소제기 절차에 관하여 사건의 은폐, 무마, 회유, 증거 조작, 증거인멸 등 적법 절차의 위반 및 기타 수사기관의 권한을 오남용하게 하였다는 범죄 혐의 사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판이 완벽하게 바뀌었다 이거지요. 그러니 박상용은 자신의 SNS에 어떠한 상황에도 굴복하지 않겠다, 최고 권력자의 권력에 의한 공소취소를 막기 위해 제 검사로서의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낙동강 오래알 신세로 검사 인생은 끝났다 이겁니다. 이제 모든 관심은 윤석열과 그의 일당들로 향하겠지요. 또한 권영빈 특검보의 발언 중 제가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지난주에 대검에서 생중계되는 현장에다 대고 사건 기록이 이첩됐다는 말을 함으로써 은밀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가 만천하에 공개되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구구한 억측과 의심들이 많고 사실 종합특검에 대한 불신도 보이는 것 같아서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의견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검에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밝혀버림으로써 사실은 그 수사의 밀행성과 기밀성에 상당한 타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감찰 대상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신들이 수사 대상자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받을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왕에 공개된 이 상황에서 종합특검이 숨기기보다는 여러분께 밝히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풀어나가는 것이 올바르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앞으로 진행 경과에 따라서는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정치검찰의 조직적 발악으로 이른바 선빵을 날린 것인데, 이에 종합특검은 국민께 경과를 보고하고 국민과 함께 가는, 그야말로 국민만 믿고 진격하겠다고 응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고소난발로 발악하는 관련자가 나올 것이고 검언정으로 유착했던 세력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겠으나 다 괴멸각입니다. 종합특검의 대활약상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6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있을 수 없는 민간인 무인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은 개인들의 사전행위, 사적으로 북측에 도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입니다.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냉혹한 국제 질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 보고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이번 사건은 북측의 입장과 상관없이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조치까지 우리 스스로 마무리 지은 겁니다. 이것은 평화공존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것이고 자기 중심성을 갖고 문제를 해결한 모범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북한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김여정 국무위원장은 담화를 통해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6일 자기 측 무인기에 공화국 영공 침범 사건과 관련하여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킨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고 언급했다.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 우리 국가 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였다. 자, 사실상 우리 국가 수반, 즉 김정은의 메시지다 이겁니다. 중동 전쟁으로 전 세계 위기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해법에 당연 남북 관계가 있을 것이고 오는 5월 미중 정상회담으로 수싸움이 치열할 것인데 이 어려운 고차방 정식을 젠프는 또 해낼 것이며 결국 남북, 북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평화로 연결할 브릿지가 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